못 들은 부분은 봅시다. 공익을 위한 적법한 행정 작용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자신이 입은 재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동그라미. 뭐다? 내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를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희생 밑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르는 말로 이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국가가 보상 밑줄. 가령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병상이나 연수원, 숙박시설 등을 동원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개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때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예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얘들아 봐봐. 이거 몇 년도? 2021년도 3월이라고. 뭐에 대한 일하고 뭐 발생했냐? 코로나지. 코로나 때 이런 게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죠. 네, 이해됐죠?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적 부담의 평등을 위해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헌법상 권리 밑줄. 행정작용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부담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금 썼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라고 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즉 공용 침해와 이에 대한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거기 밑줄. 보상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 공용 침해 중 수용이란 수용의 동그라미.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 국가로 이전 밑줄. 한마디로 뭐야? 완벽하게 국가에게 내 재산권을 넘기는 거예요. 사용이란 사용 동그라미. 행정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일시적 사용의 밑줄. 제한이란 제한의 동그라미. 개인의 재산권 사용 또는 그로 인한 수익을 한정하는 것. 수익 한정의 밑줄. 이해됐나요? 이 세 가지다. 한편 제23조 3항은 내용상 분리될 수 없는 사항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불가분 조항이다. 불가분 조항의 밑줄. 따라서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하나의 법률의 밑줄. 무슨 말? 하나에만 뭐 이런 경우다 저런 경우다 그래서 보상은 다른 법률로 한다 이게 아니라 싹 다 포함되어 있는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릅시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그 법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설명. 그러나 세모 헌법은 헌법의 동그라미 제23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밑줄.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 밑줄. 사회적 계약의 밑줄. 사회적 제약. 특히 토지처럼 토지의 밑줄 공공성이 강한 사유재산은 재산권 침해에 더욱 강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이로 인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야? 사회적 제약이 훨씬 더 큰 범위란 이야기예요. 더 높은 차원이란 이야기예요. 즉, 내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거기에 밑줄. 특별한 희생에 해당할 때만 보상이 가능. 자, 여기까지 자릅시다. 여기까지 해서 뭐예요? 뭐다? 사회적 제약주의. 이걸 조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에 그럼 뭐 해야겠어? 구별을 해야겠지. 구별 동그라미. 그럼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다? 구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경계이론에 따르면 경계이론 동그라미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단지 침해의 정도 밑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같다라는 이야기죠. 재산권의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면 특별한 희생으로 바뀌는 것이다. 범위를 넘어서면 밑줄, 특별한 희생 밑줄. 따라서 경계이론은 사회적 대상을 벗어나는 재산권 침해는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밑줄.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공용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불가분 조항인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왜 불가분 조항에 위헌이라 그랬지? 아까 뭐라 그랬어? 불가분 조항이 뭘 의미했어? 아까 위에서 따로 법률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얘네 말에 따르면, 이 경계이론에 따르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면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근데 불가분 조항이 만약에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면은 아까 불가분 조약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안 한 거니까 위헌이란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보상 규정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 범위하고. 자,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 행위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것이다. 위법한 행정작용 밑줄. 자,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법에 적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이론은 적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 보상이 인정된다면 위법한 공용침해 행위의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잘라. 경계이론의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분리이론은 분리이론 동그라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대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3항의 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 입법자의 의사 밑줄.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를 규정한 법률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입법자가 이러한 재산권 침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재앙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의 밑줄, 사회적 재앙 밑줄. 자, 그래서 뭔 말이야? 야, 보상 제약이 없어. 그냥 보상하자는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그거는 제약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에서는 뭐였어? 야,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이 사회적 제약 기점으로 봤을 때 그 범위가 벗어나면 보상 규정이 있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두 개의 차이가?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 또는 특별한 희생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가 헌법 제23조 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익적 적합성을 넘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이러한 법률은 헌법 제23조 2항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헌임이 밝혀진 법률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분리이론은 이러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거기 밑줄.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돼. 봐봐. 행정작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행정작용은 국가에서 개인에게 사적재산의 권리를 어떠한 행동을 가하는 거거든요. 행정적 작용을 가하는 거야. 근데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 위법한 행정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뒷부분에서는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를 없애야 된다. 보상을 안 한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권을 종속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1번부터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이해됐나요? 공용침해 중 사용과 달리 제한의 경우 행정작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은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 사용은 국가로 이전된다는 이야기지. 이전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아까? 이전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수용에 대한 이야기였죠? 수용에 동그라미 쳤었지?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 개인은 자신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아니, 언제일 때만, 특별한 희생일 때만 가능하다.
재산권은 사회적 계약을 규정하는 모든 법률은 공용 침해와 손실보상이 내용상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법률을 어긋나나?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었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이 사설연수원을 일정 기간 동원하는 것은 재산권의 수용, 아니 사용에 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답은 1번이죠. 기억과 니은입니다. 기억은 뭐였어요? 경계이론, 니은은 분리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은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23조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맞는 말이지? 아까 설명했어. 넣으면 돈 줘라라는 이야기야. 니은은 23장 2항과 3항의 규정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거 있어 없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 아까?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완전히 분리된다. 거기 2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있죠? 그렇지? 그 부분 때문에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기억은 행정작용으로 재산상 손실을 항상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니은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상의 밑줄. 이거 맞아? 틀렸지? 항상 보상이 아니라 언제일 때만? 넘어섰을 때만.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범위일 때만 준다고 했어요. 4번 기억은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맞는 말이고 니은은 입법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말이지? 그게 핵심의 구분 기준이었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제선하는 재산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본다 라고 되어 있죠. 둘 다 위헌은 위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대신 돈을 주냐 아니면은 그냥 행정작용을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였죠. 디귿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은 뭐예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 자체 뭐다? 돈의 포커스가 아니라 행정작용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한 이야기다? 그쵸? 그래서 이건 답이 5번이 돼야겠죠. 그래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느나 왜? 앞에서 뭐에 대해서 입법자의 권리라 그랬지. 입법자에 따라서 된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야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24번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추론한 내용 A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밑줄. 자 이게 뭐야? 사회적 제약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건축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EU 법률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거기에 밑줄. 손실보상 규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헌법소원의 밑줄. 헌법소원이 뭐냐? 헌법소원이 뭐야? 이 법률이 헌법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다루는 거야. 이해됐나요?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의 입장, 분리이론 밑줄 뭐에 대한 이야기다?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만약에 그러면 위헌이면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여기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그 행정작용을 없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토지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거기에 밑줄.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 밑줄.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은 A 법률의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상하래? 분리이론이니까 보상하래? 안 하래. 이해됐죠? 1번부터 볼까요?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23조 2항 위반되었다는 판단하였겠군.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23조 3항과는 관련이 없다. 분리되었다. 분리이론이라고 설명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죠. 이해됐나요? 네. 응.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 여부를 토지의 공공성을 근거로 확인하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뭐라 되어 있어? 입장을 취하면서 토지 재산권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A 법률은 원칙적으로 합헌이다 라고 판단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내에서만 가능하다. 범위에 대한 설정했지 본인들이. 맞는 말이고요.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행위가 개인에게 가혹한 부담을 하는 경우 이때의 재산권 침해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별한 희생이라고 판단했나?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아까 설명했지. 분리이론에서는. 그치? 입법자의 권한이래. 거기 앞에 8페이지의 맨 위에 보세요. 오른쪽 맨 위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의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야? 아니지. 입법자는 주로 누구를 의미해요? 국회. 입법기관의 의미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입법기관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헌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걸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통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통합사의 입법기관, 그 다음에 감찰기관 이런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통사 배울 때. 문맥상 A에서 E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행정작용으로 인한 부담을 개인이 모두 떠나기 불평등을 조절하기 위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뭐였어요? 아까 공적 부담의 평등이죠? 그럼 이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B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규정과 라고 되어 있죠? 공용 침해 규정과 보상 규정. 그래서 보상 규정은 돈에 대한 이야기, 침해 규정은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로 나뉘었죠?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헌법 제23조 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한계 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 돼야겠죠. 경계이론의 입장과 분리이론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래. 그럼 둘이 같은 이론이란 이야기야. 그치? 근데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양자는 별개가 아니라 여기서의 양자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의 양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야?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네. 듣고는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해. 근데 내가 특별한 설명이 더 있던 건 아니야. 그치? 다만 이게 이제 독서지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구성 요소를 잘 나누고 있느냐, 이 문장이 어떤 걸 의미를 하느냐, 앞에 나왔던 이론과 뒤에 나와있던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걸 바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걸 듣다 보시면은 내가 계속 앞에서 이거는 공통점이야, 이건 차이점이야, 그럼 뭔 말이야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주지. 그러니까 너네들 읽으면서 다시 정리를 해봐야 해. 읽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에 정립이 안 돼요. 개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냥 글자를 머릿속에 넣는 것 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5번 볼까요?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서로 다른 의사. 맞는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분리이론의 핵심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